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서 강래구 씨라고 있습니다. 강래구 씨가 지금 절반 정도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강래구는 절반만 인정하고 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의심이 돼서 검찰이 불러서 소환대 갔다 그러면은 또 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합당한 물증을 검찰이 갖고 있는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심증은 가지만은 물증이 증거가 빈약해서 기소가 어려워지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을 오늘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영길 돈봉투라 하는 그런 2021년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아직 공판은 시작되지 않는 그런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하는 얘기인데 강래구 씨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재판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대략 재판 절차 같은 거 이런 거는 증거 채택 범위는 뭐 어느 정도로 하고 증인 채택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강래구 변호인이 돈봉투 사건의 일부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 인정했다는 기사는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상한 것이 절반만 인정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절반만 인정했을까? 이걸 이제 분석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의원 금품 제공 명목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니까 이게 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돈 봉투는 300만 원짜리 20개 이런 명목으로 윤관석 의원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를 인정한다. 이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인정한 것이 있는 거는 전당대회 5월 2일 날 있었는데 그해 3월에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전달한 부분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수자원 공사 감사로 있을 때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의 현금 받은 부분, 이 부분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래구 씨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송영길 캠프에 선거 자금을 마련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역 상황실장을 상대로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했다 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절반 정도만 인정하고 절반 정도는 부인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래 검찰이 강래구 씨한테 적용한 범위는 2021년도 4월 27일하고 28일 이틀간에 각각 3천만 원씩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국회의원들에게 현금 봉투를 이렇게 줬다는 거거든요. 이건데 강래구 씨가 윤관석 의원한테 준 날입니다. 그러면은 윤관석 의원은 이거를 언제 뿌렸을까? 그거는 4월 27일, 28일인데 이거를 27일 받았는 거는 28일 날 뿌릴 수 있고 28일 받은 거는 29일 날 뿌린 걸로 이래 되면은 27일, 28일, 29일 이렇게 뿌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뿌리기 전날 강래구 씨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4월 27일 날, 이 27일 날 강내구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봉투 10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28일 날 주고, 그 다음에 28일 날에 추가로 받은 거는 29일 날에 주고,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조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 강내구시가 27일 부분만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는 건데, 4월 27일 부분은 그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 오전 송영길 캠프 전략회의에서 나눠준 겁니다. 자, 강내구시의 구속영장을 보면은 그동안에 봉투 2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봉투 20개면은 한 사람한테 2개가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는데, 현역 의원 20명 이렇게 됐으면은 20명한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봉투 1개씩 갔다, 여기에까지가 조사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20명이 모두 특정되었느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강내구시 구속영장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알 수가 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검찰만이 알고 있는 거지. 검찰도 특정 뭐 했다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언론 보도에도 10명까지 특정했다는 그 언론 보도 이후에는 더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20명 다 특정 뭐 했다고 보거든요. 이거 특정 지우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20명을 다 아는 사람은 윤관석 의원 한 사람일 뿐인데, 송영길 전 대표도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알 수 있겠지요. 이 보고를 또 하고 받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어디다가 딱 노트에다 딱 적어놨을 거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적어놓을 성질이 아니라서 기억으로만 주고받고 했다 그러면은 특정이 다 되겠느냐. 여하튼 이래서 20명을 특정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20명 다 특정 못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20명 정도라고 지금 말은 돌고 있지만은 그 명단은 지금 정확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2008년도에 한나라당 박기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 그때 20여 명이 있었는데 다 특정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다 나왔었는데, 근데 기소는 하나도 못했어요. 자기가 실토한 이 돈 봉투 사건을 실토했던 고승덕 의원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그러면은 강내구시는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부인했는데 왜 그랬는가?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돈을 주었다는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윤관석 의원이 구속영장에 이렇게 돼서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아침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 그때 송영길 후보가 외교통상위원장이었으니까 소회의실에서 전략회의를 했고, 이정근 그 부총장은 그 녹음 파일을 보면은 5명은 안 왔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5개가 집행됐을 거거든요. 5개가. 그리고 중간에 보면 또 3개를 뺏겼어, 이런 게 나와요. 윤관석 의원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개를 뺏겼어, 누구누구, 그건 이름이 다 나옵니다. 특정이 된 거죠, 이제 3사람. 그리고 5사람 특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날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을 드나든 그 CCTV를 있을 테니까 그 명단을 주시오, 이렇게 국회에다 얘기하니까 사무처가 못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CCTV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4월 28일 오전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본청에 드나든 현역 의원 그중에 민주당 중에서도 송영길계 누구 다 나왔을 겁니다. 누구 이미. 자, 그러면은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 28일 날짜를 한번 찾아봤더니만에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면은 평일이거든요. 그 평일에 오전에 그것도 거기 드나든 민주당 의원 특정이 딱 될 겁니다. 누구 물론 그 사람들 이름은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안 갔다고 잡아 때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판사를 설득시킬 정도의 그런 설명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대화,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서 짜맞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또 뒷받침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강래구 씨가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이것까지 다 부인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또 그러면은 자기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부인하다 보면은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면은 정말로 부인할 만한 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부인해야 될 거 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4월 28일 국회 본청에서 돈 봉투 나눠준 거 이제 이거 그러면은 강래구 씨도 3천만 원 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윤관섭 의원이 누구누구인데 나눠줬는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나눠주고 난 뒤에 4월 28일 돈 봉투를 또 받아가지고 29일에 또 나눠준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강래구 씨가 부인하고 나왔을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주목받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통화한 내용 중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중식당 앞인가 거기서 28일 저녁에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통하면서 이거는 내일 해관 돌면서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에 돈방투를 나눠줬고 그 다음에 4월 28일 저녁에 강래구 이정근을 통해서 받은 그 3천만 원을 다시 10개의 봉투로 나눠가지고 29일날 의원회관을 돌면서 나눠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드러난 대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강래구 씨가 이 부분을 부인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의원회관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는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여야 의원들 누구를 막론하고도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 드나드는 CCTV 아무리 확보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이 그날 어느 방을 돌아다녔느냐 이거는 윤관석 의원만이 아는 거라. 의원회관에 모든 CCTV를 다 입수해다가 그래서 윤관석 의원의 동선을 체크하면은 혹시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아직 의원회관 압수해 수석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CCTV를 그렇게 마구 포괄적으로 투망식으로 모두 전체 다 압수해 가는 거는 아마 그런 영장을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특정을 해야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느 방 뭐 이런 정도로 특정을 해야 영장이 나오지.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하려는 거는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국회의원의 방을 윤관석 의원이 어느 방 돌아다녔는지 그게 윤관석 의원이 말을 하면은 말했는가에 따라서 CCTV를 내놔라 이거는 되지만은 윤관석 의원이 말하지도 않았는 이 부분을 압수수색 영장을 그냥 많이 청구해 가지고 많이 보겠다 하는 거는 아마
법원이 영장을 발부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의원회관에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직도 없었던 얘기고, 그렇다면은 결국 윤관석 의원이 21년 4월 29일에 의원회관을 돌면서 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인의 자백이 아니고는.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기껏해야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는 내일 내가 회관 돌면서 돌려주려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부인하기 좋은 거죠. 못 만났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억수로 애먹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부인하면은 부인하는 대로 어느 정도 씨알이 맥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이라든가 녹음 파일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고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 본청 외교통상위원장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나눠준 부분은 이제 인정이 좀 되고, 국회의원 회관에 그 윤관석 의원이 돌면서 나눠준 부분은 이거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강래구 씨의 재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앞에 절반 상당 부분은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부인하게 되면은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뒷부분에 있는 거 윤관석 의원한테 퉁친 거나 마찬가지인 이 부분, 윤관석 의원이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래구 씨와 윤관석 의원이 어느 정도 입을 맞춰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래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자. 증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저쪽에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더하고 빼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 나머지 3천만원, 그 300만원짜리 돈 봉투 10개, 이거는 아마 윤관석 의원이 전적으로 부인을 할 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강래구 씨도 주었다는 부분까지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래구 씨가 주었다는 부분을 언젠가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부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별다른 증거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장근 녹음 파일에서 윤관석 의원이 돌면서 나눠줄게라고 한 부분 외에는 현재까지는 드러난 별도의 증거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녹음 파일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 엄청나게 큰 녹음 파일을 얼마만큼 벌어서 검찰이 얼마만큼 그 신빙성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지요. 그러면은 강래구 씨와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씨가 나머지 3천만 원은 난 몰라요 이렇게 오르발을 빈다 그러면은 윤관석 의원은 윤관석 의원도 나 그거 안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은 어디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이게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강래구 씨 선에서 꼬리가 잘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강래구 씨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면서 반만 인정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있는 절반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이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현 상태로서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돈봉투 받은 20명, 저는 그 중에 10명 정도 외에는 특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2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특정이 돼 있는 것 같고, 10명은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언론 보도들을 그간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은 제 나름대로 짐작해봐도 한 10명 정도가 안 되겠는가. 그 중에 한두 명은 뭐 오락가락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검찰이 어느 정도 그 증거를 갖고 이 국회의원의 특정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힘도 있는 사람인데 부르면 죄가 있다 그래도 딱 잡아떼는데 이거 안 잡아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마치 20명이 지금까지 보도는 뭐 다 특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 막상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려 그래 보면은 상당히 지금 미심적인 부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처벌을 또 받을지도 않을 거예요. 전날에 2008년도에 박이태 그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 비추어 봐서도 저쪽에 죄를 묻기는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증거를 확실히 들여대야 되는데, 이거 증거가 얼마만큼 명확한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돈봉투 사건을 놓고 여기에 대상에 올라오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볼 때는 심증은 가는데 증거 뒷받침이 확실히 되지 않아서 검찰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재판은 정말로 어떤 재판보다도 힘든 재판이 될 거예요. 언론에서는 벌써 20명을 뭐 얘기한 지가 벌써 아마 오래됐는데 그 20명을 특정해 낼 수 있는가도 문제이고, 또 기소는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도 문제이고, 또 너무 검찰이 수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조교논평은 심증은 가는데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힘들어 보이는 검찰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교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조교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오후 되십시오.